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합과, 형충파의 장에서 오늘은 그 육충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것은 묘유충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필자는 묘목이 유금을 충하는 것이 아닌 유금이 묘목을 충하기 때문에 유묘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묘충이라 할지라도 대운에서 사주 원국에 있는 유금을 대운이 충한다면 그때는 묘유충이 되겠죠. 또는 사주 원국에 묘목이 있고 대운에서 유금이 들어와서 충을 한다면 유묘충이 되겠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유묘충은 기본적으로 유금이 묘목을 충한다. 그런데 이것이 흉악한 충이다. 모든 사주 충에서 최고의 지저분한 충이다 그래요. 그래서 유묘충은 유금 중에 가을, 추국 가을 국화가 유중 경금과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묘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데 경금이 을목을 합하고자 하지만 신금이 반대하기 때문에 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경금은 간목을 충하고 신금은 을목을 충하는데 간목과 을목은 정신, 신경계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경계에 막대한 문제가 생긴다. 유금은 사유축을 만드는 금국이고, 묘목은 해묘미를 이루는 왕지다. 이러한 금기의 왕지와 목기의 왕지가 금목 상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정신, 신경계에 막대한 피해가 나타난다 그래요. 어떠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충을 합으로 풀어주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유묘충이 명식에 있거나 행운에서 형성될 때 주의 깊게 볼 것은 행운이 명식을 충하는 것인지 명식에서 행운을 충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하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원국에 충이 있는 사주에서 재충을 발생시키는 운인지도 살펴야 한다. 분명히 한 글자는 대세운을 만나면서 재충이나 재재충이 될 수도 있는데, 세 글자가 한 글자를 충국한다면 매우 흉하여 급병급사 흉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묘목이 유금을 충하는 것인지 유금이 묘목을 충하는지 쇠신 왕충인지에 따라서 희귀작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명식에서 행운을 충하는 것은 내충으로 외부적인 일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함을 뜻하고, 기륭작용이 신속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행운이 명식을 충한다면 외부에서 내부를 충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외충이라고 말을 하며 기륭작용이 더디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자 다시 외부에서 내 사주 원국에 묘목이 있고 유금 대운을 만나서 묘목을 충한다면 이것을 외부에서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충이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륭작용이 대체로 더디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외부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금수는 충을 하는 처지이고 목화는 충을 당하는 처지이다.
그래서 원국 내의 모든 충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하는 충은 불미하다. 즉 희지가 일지를 충하는 거, 일지가 월지를 충하는 거, 월지가 년지를 충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하극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미하다 그래요. 그러나 일지가 희지를 충하는 것 또는 월지가 일지를 충하는 것, 그것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고 잘해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난하기도 하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충해서 깨워부신다면 이것은 불효자다 그래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군이 귀신을 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군이 귀신에게 충을 당하는 것은 대흉하다. 연월지는 부모조상이고 사주의 환경이므로 충이 되었다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비록 충살은 하나지만 타지지가 연쇄적인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월일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연월일시 금묘화실에 따라서 연주는 하나의 자 보시면 집이 있다면 연주는 이 집을 보호하는 외곽 성벽이다. 큰 성벽이다 그래요. 외곽 성벽이니까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옛날 시족사에 부족사에서는 담장을 쳤었죠. 그런데 이것이 외곽 성벽이다. 월주는 이 집만을 보호하는 내 집의 울타리다. 즉 연주는 모든 마을의 주민을 보호하는 외곽 성벽이고 월주는 내 집의 울타리이다. 일주는 집 안 내부 집을 세워놓은 문과 같은 집의 기둥 벽이다. 희주는 집 안 내가 살면서 편리하도록 하는 인테리어다. 연지와 월지가 충을 해서 또는 대운에서 연주를 충을 해서 외곽 성벽이 깨어져 버렸다면 이것은 무난하다고 그래요. 외곽 성벽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만 내 집안의 울타리가 깨어지면 연지 깨어진 것보다 더 흉하다. 그런데 이 일지하고 싸움이 붙어서 일지하고 월지하고 두 개가 깨어져 버렸다면 내 집안 울타리도 깨어져 버린 것이며 내 집안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모두 다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희지가 깨어졌다면 내 안 내부다. 자, 다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 사람이 있다면 연지는 사람의 피부다. 월지는 피부 안에 또 다른 근육과 뼈와 이 부분을 형성하는 그것이다. 즉 연지는 살갗이다. 그래서 연지가 잘못되면 피부병이다 그래요. 월지가 잘못되면 인체 내부의 그것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육신 내부. 일지는 내장, 오장 육부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 다음 희지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과하는 이 사람의 정신이다. 자, 이 부분을 알고서 연월일시 금묘화실에 희지가 왜 정신이 되냐? 희지는 기숙지이기 때문에 나의 기숙주로 향하는 그것이 바로 희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연월일시에
근묘화실에 어떤 것이 깨졌고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을 이걸로 해서 찾게 된다 그래요. 이건 상당히 큰 비급들인데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이것을 받아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그것이 많이 의심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외벽이 무너짐으로 건강상에도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불안, 장애, 정신계의 문제로 발현된다. 만약 을목일간에 유묘충의 금목상전이라면 이때 일간에 따라서 모든 인연법은 다르게 된다. 만약 화기가 유력하다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역동적인 명운이 된다. 외충으로 목기가 일방적으로 당한다면 명식의 화기가 유력하거나 병화가 있어서 유중신금과 명화합을 이루고 묘목을 구원해야 하는데, 즉 자식이 모친을 구하는 아능구모 인연법이 성립된다. 자, 다시 아능구모 인연법이 성립된다. 아능구모는 자식이 모친을 구하는 인연이다 그래요. 그러나 허약한 수기가 금목상전에 통관신을 하고 있다면 아능구모의 인연법을 쓰기보다는 묘목의 태신인 인목을 인연하여 인중간목에 등락개갑하고 인중병화로 신금을 합고시키는 인연법을 적용한다. 즉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다면, 묘목에 여기에서도 아까 좌우충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묘목의 태신인 인목을 인연하여 인중, 갑목과 병화, 유금의 대표청가는 신금이죠. 이 갑목이 인목을 인연을 해서 이 묘중을목이 갑목에 등락개갑을 하고 갑목을 의지하면서 인중병화로, 인중병화는 이 묘중을목의 자궁이죠. 이 자궁으로 합을 시켜줘라, 이 관사를. 그래서 묘목의 태신인 인목을 인연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 사람 나이와 띠와 어느 정도 근접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그 관계를 살피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묘목의 갑목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유금에 신금을, 태신인 신금을 인연하여 신중경금으로 묘중을목을 암합을 시켜서 묘유충을 풀게 하는 인연이 또한 있겠죠. 여기에서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묘술합을 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을 것이고 유진합을 시키는 과정도 있다. 모든 부분이 각기 그 사주마다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또는 허약한 인수의 뿌리근을 만들고 금목상전의 통관신인 해수를 인연하여 해묘합의 통관신을 성립시키고 해중간목의 등락개갑하는 인연법을 성립시킨다. 그래서 이처럼 이게 사주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이 정확한 것은. 이처럼 해수를 인연하는 것은 순리이며 인목을 인연하는 것은 탐함망충을 만드는 것이며, 식상을 이용하여 제사라는 것은 강제적인 대립관계로 타인을 시켜 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권위주의가 강하여 방골기질이 된다. 이때 명식에 수기왕성하다면 충살작용이 흉한 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묘월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싹이 되므로 이것을 제거하는 충살이 되었다면 흉하다. 충살 중에서도 묘유충은 원수충이라 하여 가장 꺼리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육충 중에서
그 유묘충이 있으면 이것은 원수충과 같아서 상당히, 그래서 필자가 서두에 그랬죠. 지저분한 충이다. 그래서 자칫 일지가 기신이고 천간이 투출했다면 반드시 인연법에 따른 배성을 만나야 하지만 전생에 원수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다. 유묘충에서 월지가 유금이거나 묘목이 월지가 되거나 둘 다 좋지 않다. 월지가 묘목이라 해도 다치게 되고 유금이 월지라면 묘목은 더 큰 상처로 나타난다. 강제적으로 유금이 묘목을 제압하는 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화기가 유금을 제압해 주는 것이 좋겠고 화왕절, 그러니까 여름철이라면 수기가 통관하는 해수가 더욱더 좋겠다. 그래서 해묘합으로 묘유충을 풀게 하는 인연법이 여기에서 성립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묘충에서 개고된 유중경금은 묘중을목을 합하려 하지만 신금이 반대하므로 합을 이룰 수 없다. 즉 경금은 간목을 극하고 신금은 을목을 극하는 것이니 동정심이 없는 충으로 자오묘유충은 동정심이 없는 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무자비한 충에 해당하므로 원수충이라고 그러는데 자오충은 화끈한 데 비해서 묘유충은 음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충이라고 한다. 명식에서 충사를 완화시키는 성분이 없으면 묘목이 재생불능이 되는 경우로 작용하는데 이때 금기가 기신이라면 유축합을 하는 축토, 유진합을 하는 진토, 유금합의 진신이 되는 신금은 인연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합으로 충을 푼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는데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며 부부정이 부족하고 부부 불화시키는 작용이 된다. 이것은 기신을 강화시켜서 흉한 악인연으로 발현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부부 살다가 헤어질 인연,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그런 배성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해진 것이니 운명의 해오리는 피하기 어렵다. 묘목은 인체에서 간, 담, 신경선이 되는데 유금이 신경선을 자름으로 질병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명식에 화기가 있어서 유금을 제어해야 된다. 병화나 사화가 있다면 사유합으로 금목상전을 완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정화나 오화가 있다면 삼파전이 되므로 유금의 형질 변경이 되는 경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혹 명식에 자수가 있다면 묘목의 완패로 이어지고 해수가 있다면 수화상전을 완화시키지만 승목이 물속에 빠진 경우가 되어 화기의 피해작용이 염려된다. 그래서 사주온국이 한랭하고 한습하다면 해수 인연을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월지 관계와 사주구조 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유묘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자기의 실리와 관계될 때는 타인이야 어찌 되었던 배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 관계에서 충돌이 많이 발생하거나 내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듣게 되어 종종 후회하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받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되기 쉽다. 명식에 유묘충이 있다면 부부 불안은 물론 친인척 사이에 상쟁이 발생하기 쉽고 배반이나 배은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연월 일시에 어느 궁에서 어느 궁을 파괴하는지 완화작용의 경중을 살펴야 하는데, 연월지라면 반드시 피부질환, 피부에 관련된 문제, 피부암, 이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곽 성벽이 인체의 피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부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금이 특히 깨어졌을 때 이 부분에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유금 중에 나타나는 그 질병에서 보면은 항문 질환, 그래서 이 항문에 그 치질이 있다거나 암치질이거나 수치질이거나 대장암, 그리고 이 항문 질환, 항문암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질병이 묘유충을 하고 있을 때 자수대운이 오면 반드시 80% 이상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금에 관련된, 묘목에 관련된 질병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연월일시에 어느 궁이 어느 궁을 파괴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라. 그리고 완화작용의 경중을 또한 살펴야 한다. 어느 충살이나 육친 부분을 적용해서 살피게 되며 모든 충살은 변동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주거 변동도 남달리 많으며 일시지나 월일지에 묘유충이 있다면 연월지 묘유충보다 더 흉하다 그래요. 일시지에 있는 것이. 그래서 부부자손궁이 불미하고 말년에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묘목과 유금에 12지 신사를 적용하여 을묘일주라면 유금은 겁살이므로 형벌이 가중된다. 질병으로는 간, 폐질환, 신경통, 중풍, 신경이 예민하고 수족을 다칠 염려가 많으며 묘, 유, 술이 사주에 있고, 근데 묘유술이 반드시 일지에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이 있고, 이 두 자 이상일 때 철새 개금이라고 하여 충이 되어서 다치고 아프고 깨진 데를 고치고자 해서 의업계통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철새 개금이 있는 사람은 119 구급대, 이러한 쪽으로 나가면 매우 발전하고 좋다고 그래요. 아니면 보건복지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철새는 자물통이고 계급은 열쇠로 재난을 구제하고 역경을 타개하며 고통을 해소하고 질병을 치유한다는 길성이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이 제일 여기에서 합당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철새 계급과 천의성이 있는 사람은 의업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 활인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은데 보건복지부 소속이 많고, 또한 이때 사주격이 길하다면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의사가 되며, 여기에서 묘, 유, 술이 있는 중에 미토가 한 글자 있다면 이때는 한의계통 이쪽으로 또한 많이 나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철새계금과 천의성 이 부분을 또한 신사에서 공부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고, 어찌되었건 이쪽에 묘유충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비뇨기과 의사가 되는 것은 묘유충과 자유파, 기문살, 자묘, 형살이 되는 자수가 있었을 때 비뇨기과 의사다, 이것이. 이쪽 또는 산부인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 목공소, 실내장식, 산업디자인, 건축, 지물포, 정신과, 화학공업,
화장품 대처의학, 미생물 방사선과 등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자, 오늘은 유묘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 번 읽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이 필자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신축년에 이것이 책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이 신축년 못 가서 금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 되었건 많이 읽어보시라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